혹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리던 그 나라에서 한국까지, 그것도 모델이 되기 위해 홀로 날아온 24살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저 카밀라 로드리게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미스 베네수엘라 본선까지 올랐던 저였지만 경제가 무너진 고향에서는 꿈조차 사치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패션쇼 조명이 갑자기 꺼진 그 순간 운명처럼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죠. 이도윤이라는 이름의 그 한국인 디자이너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3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술비 앞에서 절망할 때 일어난 기적, 그리고 파리 패션 위크에서의 대성공까지.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제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혼자에서 가족까지.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제 실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베네수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와 안데스 산맥의 웅장함이 어우러진 곳이었죠. 석유 덕분에 경제도 풍요로웠고요.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어요. 어제 1000볼리바르였던 빵이 오늘은 5000볼리바르가 되는 상황이었죠.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셨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델이었어요. 미스 베네수엘라 본선에 올랐을 때의 그 자부심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런웨이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죠. 카밀라는 정말 아름다워. 그런 칭찬들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델 일은 거의 없었어요. 패션쇼는 취소되고 광고 촬영도 줄어들었죠. 설령 일이 있다 해도 받는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서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부터 상점 직원까지 안 지원해 본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고열에 시달리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와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불가능한 꿈이 한국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든 갈 거야. 내 인생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제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서울의 한 한복 패션 행사에서 모델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어요. 뭐지? 다른 모델들과 함께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서 능숙하게 장비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잠깐만요. 금방 고칠게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죠. 고마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어요. 아, 별일 아니에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패션 디자이너예요. 카밀라 로드리게스요. 모델이에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베네수엘라에서 오셨죠? 이도윤이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제 억양 때문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음성에서 느껴져요. 스페인어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그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걸 알아차리다니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요. 그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이도윤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럭저럭 소통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한국어가 가장 큰 벽이었죠. 카밀라 씨, 여기서 이렇게 서세요. 스태프가 말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렇게요? 저렇게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소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촬영장에서 다른 모델들은 척척 포즈를 취하는데 저만 헤매고 있었죠. 감독님이 답답해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요.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한복 화보 촬영이었는데 한복 입는 법도 몰랐어요. 치마를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저고리는 어떻게 여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스태프가 도와줘야 겨우 입을 수 있었어요.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에요. 아름답게 입으려면 자세가 중요해요. 코디네이터가 설명해줬지만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저리고 아팠죠.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어요. 다른 모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저는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김치찌개를 시켜봤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싶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오디션이었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간단한 요청인데도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왔어요. 모델 하고 싶어요. 어색한 한국어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죠. 결과는 뻔했어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어느 역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도와주셨는데 그분의 친절함에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마음은 전해졌죠. 그때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싶었는데 그때 패션쇼 주최 측에서 받았나 봐요. 카밀라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도윤의 목소리였어요. 3개월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한복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델을 찾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한복 패션쇼라니. 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한복을 제대로 입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다음 날 이도윤의 작업실에서 만났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 3층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한복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통적인 한복도 있고 현대적으로 변형된 한복도 있었죠. 와, 정말 예뻐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특히 분홍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가 조화로운 한복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거죠. 이도윤이 설명해 줬어요.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 같은 외국인이 한복을 입어도 될까요?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을 외국인이 입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었거든요. 물론이죠.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꿈이에요. 카밀라 씨 같은 분이 입으면 더욱 빛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럼 해보겠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이도윤은 제게 한복 입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치마 입는 순서, 저고리 여미는 방법,
걸음걸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죠. 한복을 입을 때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세요. 이도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우와, 저 맞아요?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베네수엘라의 열정과 한국의 우아함이 만난 것 같아요. 이도윤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패션쇼는 한 달 후였어요. 그동안 거의 매일 만나서 연습했죠. 런웨이 걷는 법, 포즈 취하는 법, 한복 입고 앉는 법까지 배웠어요. 점점 이도윤과 가까워졌어요. 연습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 서울 구경을 하기도 했죠. 경복궁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궁궐이 있다니. 그때부터 이도윤에 대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일 파트너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사람 같았거든요. 한복 패션쇼 준비에 한창일 때였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였는데 울먹이는 어머니 목소리에 잠이 깼어요. 카밀라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아버지의 허리 부상이 더 악화되었다는 얘기였어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죠.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3만 달러.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돈이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자책스러웠어요. 당장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비행기표도 없었어요. 다음 날 이도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패션쇼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도윤이 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어요. 카페, 식당, 편의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했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주문을 받을 때마다 실수했지만 참았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어요.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죠. 패션쇼 연습도 소홀해졌어요.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어요. 연습장에 도착하면 이미 다른 모델들은 연습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카밀라 씨, 몸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어지럽고 메스꺼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일해도 3만 달러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해봤자 1,000달러도 모으기 어려웠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밤 치킨 배달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일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딸이 이것밖에 못해서. 얼마나 무력한지 느껴졌어요. 그때 베네수엘라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카밀라야, 아빠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을 마련할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방법이 없었어요. 막막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기적 같은 전화가 왔어요. 시간은 새벽 4시였는데 이번에는 기쁜 목소리였어요. 카밀라야, 큰일이야. 병원비가 해결되었어.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무슨 말이세요? 잠에서 깬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병원비를 전액 지불했다는 거야. 3만 달러를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요. 누가 그런 큰 돈을. 병원에서도 놀라더라. 한국에서 송금되었다고 해. 한국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에서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패션쇼 연습장에 갔어요. 이도윤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카밀라 씨, 오늘 표정이 밝아 보여요. 좋은 일 있었나요? 이도윤이 물었어요. 네. 아버지 수술비가 해결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도윤의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며칠 후 우연히 이도윤의 작업실에서 은행 서류를 봤어요.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국제송금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섰어요. 도윤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뭘요? 이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급히 치웠어요. 아버지 병원비. 도윤 씨가 보내주신 거죠? 이도윤이 잠깐 말을 못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도윤 씨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큰 돈을 저를 위해 써주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도울 수 있어서 도운 거예요. 이도윤이 수줍게 말했어요. 별일 아니라뇨. 3만 달러는 정말 큰 돈인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카밀라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요. 저를 위해 그런 큰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평생 걸려도 갚기 어려운 돈인데. 갚을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하나 있다면 패션쇼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도윤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일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죠. 베네수엘라에서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도 왔어요. 딸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빠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이도윤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마움을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겼어요.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드디어 한복 패션쇼 날이 왔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죠. 백스테이지에서 준비하면서 긴장이 되었어요. 카밀라 씨, 괜찮아요? 이도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조금 떨려요. 실수하면 어쩌죠? 솔직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이도윤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이 끝나고 한복을 입었어요. 연보라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 그리고 금색 장식이 들어간 특별한 디자인이었죠. 거울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뻐요. 다른 모델들도 감탄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로 나갔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 수 있어, 카밀라. 스스로에게 용기를 줬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런웨이로 나서는 순간 수백 명의 관객들이 보였어요. 조명이 따뜻하게 저를 비췄죠. 그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걸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배운 모델 워킹과 한국에서 배운 한복 걸음걸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런웨이 끝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라는 외침도 들렸죠.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도윤을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이도윤이 저를 꼭 껴안았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우아한 기분이었어요. 베네수엘라의 열정과 한국의 우아함이 만나는 느낌이었죠.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모델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신문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베네수엘라 미녀 한복으로 서울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이었죠. SNS에서도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1만 명이나 늘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댓글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TV 출연 제의도 들어왔어요. 한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 게스트로 나와달라는 거였죠. 정말 나가도 될까요? 이도윤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카밀라 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 토크쇼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든 시간, 한국에 온 이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진행자도 시청자들도 제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카밀라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네요.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개월 전에 절망적이었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희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이도윤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패션쇼 성공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몸이 좀 이상했어요. 자꾸 메스꺼웠고 냄새에도 예민해졌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떨렸죠.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두 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라는 뜻이었죠.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임신이라니요. 몇 번을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두 줄 임신 양성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 막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임신이라니요. 이도윤에게 어떻게 말하지? 그 생각에 더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임신인가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네, 확실해요. 태아도 건강해 보이고요. 산모님도 건강하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한강공원까지 가서 벤치에 앉았죠. 강물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그리고 제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한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임신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더 어려울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아직은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곧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복잡했어요. 이도윤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도윤 씨, 저 임신했어요 라고 간단히 말하면 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뱃속의 아기 생각, 이도윤 생각, 부모님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입덧이 심했어요. 토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임신한 게 실감나네. 결정했어요. 오늘 이도윤에게 말하기로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어요. 이도윤에게 임신 소식을 말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다행히 그는 제 예상과 달리 기뻐해줬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아이를 가졌다니. 하지만 여전히 베네수엘라에 있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카밀라 씨,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이도윤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올게요.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하지만 비행기표가 너무 비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부모님이 손주를 보러 오셔야죠. 며칠 후 정말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미희자.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스페인어로 내 딸. 이라는 뜻이죠. 마마. 저도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어요. 아버지도 수술 후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어요. 카밀라, 정말 예뻐졌구나. 한국이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도윤을 소개해드렸어요. 이분이 이도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스페인어는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더라고요. 무초 구스토. 만나서 반갑다는 스페인어였어요. 부모님이 웃으시며 이도윤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에 안도했어요. 특히 아버지 병원비를 도와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드시는 부모님이 신기해하셨어요. 이게 김치구나. 생각보다 맛있네. 어머니가 김치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불고기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버지도 만족해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임신 소식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저 임신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정말이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거니? 네, 맞아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내 첫 손자구나. 아니, 손녀일 수도 있고.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결혼 이야기, 아이 키우는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죠.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머뭇거렸어요. 그때 이도윤이 말했어요. 저희가 논의해보고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카밀라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도윤의 진정성을 느끼셨나 봐요. 고마운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이도윤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서울 구경을 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우리 딸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사진을 베네수엘라에 가져가서 자랑할 거야.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배웅할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곧 손주 얼굴 보러 다시 올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이도윤과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모델 활동은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카밀라 씨, 파리 패션 위크에 참가하실 생각 있어요? 이도윤이 갑자기 물었어요. 파리 패션 위크요?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모델이 꿈꾸는 무대였거든요. 네, 제 한복 컬렉션으로 파리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카밀라 씨가 메인 모델로 서주셨으면 해요. 임신 중인데 가능할까 싶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해보겠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았더니 큰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임신 5개월이면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고 적당한 활동은 오히려 좋아요. 파리로 떠나기 전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한복이었어요. 임신한 여성도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었죠.
이 디자인은 모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카밀라 씨만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이도윤이 설명해 줬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패션의 도시 파리.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곳이었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에펠탑을 보며 감탄했어요. 패션 위크 준비는 정말 바빴어요. 리허설도 여러 번 하고 인터뷰도 해야 했어요. 해외 기자들이 제게 관심이 많았어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파리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네요. 프랑스 기자가 말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임신 중에도 런웨이에 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새로운 생명을 품고 무대에 서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뱃속의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아기도 신나나 봐요. 이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랑 함께 파리 데뷔하는 거죠. 저도 웃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제 차례가 왔어요. 런웨이에 나서는 순간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어요. 세계적인 패션 관계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걸었어요. 한복의 우아함과 임신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런웨이 끝에서 포즈를 취할 때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브라바, 벨리시마. 여러 언어로 찬사가 들려왔어요.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도윤을 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세계 최고였어요. 쇼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해외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썼어요. 임신한 베네수엘라 모델이 파리를 사로잡다라는 제목들이 나왔어요. SNS에서도 난리였어요. 해시태그 PREGNANTMODEL 해시태그 KUREANHAMBOK 해시태그 PARISIAMBAUTY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죠. 카밀라, 당신은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유명한 패션 에디터가 말했어요. 파리에서의 성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세계적인 모델로 인정받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도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서 이도윤이 말했어요. 카밀라,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결혼해주세요.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요? 파리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임신 7개월이 되어서 배가 제법 나왔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 어떤 결혼식을 원해요? 이도윤이 물었어요. 한국의 전통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요. 한복도 입고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옥마을에서 하는 건 어때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죠. 베네수엘라에서 부모님과 친척들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딸의 결혼식을 보러 오신 거였죠.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밀라야,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이도윤은 제게 꿈을 이루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아버지와 나도 마음이 놓인다. 결혼식 당일 한복을 입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임산부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한복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뻐요. 화장하시던 분도 감탄하셨어요. 전통 혼례식이 시작되었어요. 이도윤도 한복을 입고 정말 멋있었어요. 함을 메고 신부 집으로 오는 전통 의식도 했죠. 신부님 나오세요. 사회자가 외쳤어요. 한옥 대청마루에서 내려오는데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가족들도 한국의 친구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었어요. 전통 혼례의식을 따라했어요. 교배례도 하고 합글례도 했죠. 모든 게 신비롭고 아름다웠어요. 이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주례자가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이도윤과 제가 함께 말했어요.
그 순간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아기도 축하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혼례가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한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가족 사진은 일생일대의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피로연에서는 베네수엘라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어요. 두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특별한 잔치였죠. 카밀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뻐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가 말했어요. 이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카밀라처럼 멋진 여성을 만나다니. 한국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그날 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임신 중이라서 멀리 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도윤에게 급히 말했어요. 지금요? 벌써요? 이도윤도 당황했어요. 네,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베네수엘라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마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딸. 힘내. 곧 갈게.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산모님 힘내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프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힘내요. 우리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여자아이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라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우리 딸이에요. 이도윤도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안녕, 우리 공주님. 속삭였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소피아예요. 소피아. 미리 정해둔 이름이었어요. 한국 이름과 스페인 이름을 합친 거였죠.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손녀구나. 우리 손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보셨어요. 정말 예쁘다. 카밀라 닮았네. 아버지도 감동하셨어요. 소피아를 안고 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서 나왔다니요.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소피아야, 엄마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너를 사랑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퇴원 후 집에서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밤에 계속 깨서 우는 소피아 때문에 잠을 못 잤죠. 여보, 제가 할게요. 이도윤이 밤중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한 달 동안 머무르시며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아기 키우는 건 경험이 중요해. 내가 도와줄게. 소피아가 한 달이 되었을 때 100일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 입은 소피아가 정말 귀여웠어요. 우리 공주님 정말 예쁘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선보인 컬렉션이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대요. 카밀라, 우리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도윤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패션 브랜드 카밀라 앤 도윤이 정식으로 론칭되었어요. 한복과 현대 패션의 융합이라는 콘셉트로 큰 인기를 끌었죠. 베네수엘라에서도 저희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베네수엘라 출신 카밀라, 한국에서 성공 신화서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났어요. 고향 친구들에게서 축하 연락도 많이 왔어요. 카밀라,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베네수엘라에 처음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손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미 니에타. 할머니가 소피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스페인어로 내 손녀. 라는 뜻이죠. 고향 사람들도 소피아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한국 혈통이 섞여서 더 예쁘네. 베네수엘라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소피아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패션 브랜드를 더 키우고 소피아를 잘 키우는 거였죠.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잃었네요. 어느 날 저녁 이도윤이 말했어요. 맞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절망하던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요. 소피아가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어요. 한국식 돌잔치와 베네수엘라식 생일 파티를 함께 했죠. 돌잡이에서 소피아가 책을 잡았어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할 것 같네.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소피아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베네수엘라를 떠날 때의 마음을 말이에요. 그때는 막막하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소피아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너를 사랑해. 이제 저희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소피아를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는 거예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를 모두 할 줄 아는 글로벌 인재로 말이에요. 패션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이제는 유럽, 미국에서도 저희 브랜드를 찾아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끔 베네수엘라 출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연락도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절망, 한국에서의 만남, 이도윤과의 사랑, 소피아의 탄생까지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어느 날 밤 이도윤에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소피아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그려봅니다. 우리 딸이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분명한 건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저는 베네수엘라 출신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입니다. 소피아에게도 그런 정체성을 물려주고 싶어요. 세계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말이에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서 가족으로. 모든 게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으시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말을 저도 응원할게요. 저는 지금도 가끔 베네수엘라의 꿈을 꿔요. 어릴 적 뛰어놀던 카리브해 해변,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아레파의 맛,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따뜻한 한국의 집이 있어요. 옆에서 잠든 이도윤과 소피아가 있죠. 이보다 더 완벽한 현실이 있을까요? 요즘 소피아는 엄마를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번갈아가며 말해요. 엄마, 마마. 두 개의 언어로 저를 부르는 소피아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최근에는 소피아를 위한 특별한 계획도 세웠어요. 매년 여름에는 베네수엘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겨울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소피아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도윤도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패션 브랜드도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뉴욕, 런던, 밀라노에서도 저희 컬렉션을 볼 수 있어요. 한복의 세계화라는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밀라 씨를 베네수엘라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광이에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한국의 젊은 외국인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해와요. 어떻게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그렇게 말해줘요. 소피아가 2살이 되던 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랑해를 말한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아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다니요. 저희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우리도 소피아를 정말 사랑한다. 이도윤과 제가 함께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카밀라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어릴 때부터 남달랐거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소피아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야.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가졌으니까.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도윤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이 재단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한국 학생들이 베네수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여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카밀라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루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소피아와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모델이 될까요? 디자이너가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을까요? 중요한 건 꿈이 무엇이든 응원해주는 거겠죠.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처럼 소피아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어요. 어제는 이도윤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피아가 더 잘하고 우리 브랜드도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겠죠. 우리처럼요. 맞아요.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어요. 저와 이도윤이 그랬던 것처럼요. 때로는 베네수엘라의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너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은 용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 마음, 그리고 사랑을 믿는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랑도 반드시 찾아와요. 저처럼요. 소피아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약속해요.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을 향한 용기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이도윤에게도 매일 고마움을 표현해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어서 고마워요.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소피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세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꿈이 너무 멀어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국에서 실패를 거듭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꿈도 이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고 소중한 딸도 낳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을 전해드릴게요. 이건 베네수엘라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미니아 라 비다 에스 우나 아벤투라 에르모사. 내 딸아, 인생은 아름다운 모험이란다. 정말 그래요. 인생은 아름다운 모험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저희 브랜드 매장에도 들러주세요. 카밀라와 도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이도윤에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카밀라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이름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키울지도 계획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아는 아이가 되겠네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혼한 지 2달 후 드디어 출산 때가 되었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도윤에게 급히 말했어요. 지금요? 벌써요? 이도윤도 당황했어요. 네,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베네수엘라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마마,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딸. 힘내. 곧 갈게.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산모님 힘내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프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힘내요. 우리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외쳤어요. 여자아이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라니.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우리 딸이에요. 이도윤도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안녕, 우리 공주님. 속삭였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소피아예요. 소피아 이. 미리 정해둔 이름이었어요. 한국 이름과 스페인 이름을 합친 거였죠.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손녀구나. 우리 손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보셨어요. 정말 예쁘다. 카밀라 닮았네. 아버지도 감동하셨어요. 소피아를 안고 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게서 나왔다니요.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퇴원 후 집에서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밤에 계속 깨서 우는 소피아 때문에 잠을 못 잤죠. 여보, 제가 할게요. 이도윤이 밤중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한 달 동안 머무르시며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아기 키우는 건 경험이 중요해. 내가 도와줄게. 소피아가 한 달이 되었을 때 100일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 입은 소피아가 정말 귀여웠어요. 우리 공주님 정말 예쁘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선보인 컬렉션이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왔대요. 카밀라, 우리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도윤이 기뻐했어요. 패션 브랜드 카밀라 앤 도윤이 정식으로 론칭되었어요. 한복과 현대 패션의 융합이라는 콘셉트로 큰 인기를 끌었죠. 베네수엘라에서도 저희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베네수엘라 출신 카밀라 한국에서 성공 신화서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났어요.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베네수엘라에 처음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손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미 니에타. 할머니가 소피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스페인어로 내 손녀. 라는 뜻이죠. 베네수엘라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소피아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패션 브랜드를 더 키우고 소피아를 잘 키우는 거였죠. 소피아가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어요. 한국식 돌잔치와 베네수엘라식 생일 파티를 함께 했죠. 돌잡이에서 소피아가 책을 잡았어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할 것 같네. 모두가 웃었어요. 이제 소피아는 2살이 되었어요. 엄마를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번갈아가며 말해요. 엄마, 마마. 2개의 언어로 저를 부르는 소피아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최근에는 소피아를 위한 특별한 계획도 세웠어요. 매년 여름에는 베네수엘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겨울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패션 브랜드도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뉴욕, 런던, 밀라노에서도 저희 컬렉션을 볼 수 있어요. 한복의 세계화라는 제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카밀라 씨를 베네수엘라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 우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한국의 젊은 외국인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해와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그렇게 말해줘요. 소피아가 2살이 되던 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랑해를 말한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작은 아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다니요. 저희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온 한 여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카밀라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루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소피아와 함께 산책을 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중요한 건 꿈이 무엇이든 응원해주는 거겠죠. 어제는 이도윤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피아가 더 잘하고 우리 브랜드도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겠죠. 우리처럼요. 맞아요.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어요. 저와 이도윤이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랑도 반드시 찾아와요. 저처럼요. 소피아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약속해요. 엄마가 너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을 향한 용기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소피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세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미니아 라 비다 에스 우나 아벤투라 에르모사. 내 딸아, 인생은 아름다운 모험이란다. 정말 그래요. 인생은 아름다운 모험이에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혼자서 가족까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으니까요.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저희 브랜드 매장에도 들러주세요. 카밀라와 도윤, 그리고 소피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이도윤에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카밀라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이름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키울지도 계획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아는 아이가 되겠네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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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을까요?